나도 앞으로는 처가의 모든 지원 끊고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만큼 딱 그만큼만 대우할 거야. 용돈이나 이런 건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챙겨드려. 당신도 일하잖아? 당신 그거 시댁하고 처가 편 가르는 거예요. 알기나 해요? 편을 가른 건 당신이지. 앞으로 장인 장모님이 사위한테 어떤 대우 받을지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기 달렸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당신이 친정만 챙기고 우리 엄마한테는 병원비도 못 주게 할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심지어 매달 생활비도 가로채고 말이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6세 정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자 씨는 서울 미아동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계형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그녀는 혼자서 아들 이현석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현석이는 겨우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가게 일도 해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사춘기 아들을 잘 이끌어야 했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못 배운 게 아니야. 너는 꼭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미자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석이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미자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손님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미자 씨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현석이는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아들이 좋은 병원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아들 현석이는 몇 해 전 최유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해 경기도 광교의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자주자주 찾아뵐게요라던 며느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은 뜸해졌고 만날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 씨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가 그녀의 생일이었죠.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또 잊었나 보다. 미자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현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제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정신이 없었네요. 미안해요. 매번 이렇게 전화로만 안부 전하고 서운하시죠?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했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바쁜 아들을 둔 엄마가 이런 건 이해해야지. 건강하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유진이는 연락 안 했어요? 미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온 문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왔었죠. 아, 유진이? 응, 문자 보냈어. 고마웠지? 전화를 끊은 후 미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설날 미자 씨는 아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시댁 방문을 취소한 것이었죠. 결국 미자 씨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현석아, 괜찮아. 급한 일이면 다녀와야지. 전화기 너머로 미안하다는 아들의 말에 미자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는 아들이 수술 전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에도 잠깐 들렀죠. 하지만 이번 기간 내내 붙어 있진 못했습니다. 아들은 병원 응급실 당직 때문에 바빴고 며느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선배 지인이 하는 곳이라 잘 봐주셨을 거예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네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선 현석이는 그 후로 2주간 입원 기간 동안 단 한 번 더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퇴원할 때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지난 추석 아들이 처가에 보낸 선물 세트들. 고급 한우, 명품 화장품까지. 반면 미자 씨에게는 시중에 파는 평범한 추석 선물 세트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배달원이 가져다 준 것이었죠. 현서가 사돈어른 생신 잘 챙겨드렸어? 미자 씨는 문득 지난달 통화에서 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골프채 선물해드렸어요. 유진이가 고르긴 했지만 거의 200만 원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에는 밥 한 끼 안 사고 장인에게는 2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는 사실이 서운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많은 어머니들처럼 자신의 서운함을 억누르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들뿐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유진이는 친정에는 매우 잘했습니다. 자주 처가에 들러 집안일을 도왔고 부모님 생신에는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의 부모님은 고급 호텔에서 숙박권을 선물 받았고 작년에는 아예 부부가 함께 며느리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이랑 일본 다녀오기로 했어요. 작년 미자 씨의 생일에 유진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현석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음에 꼭 모시고 가겠다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미자 씨의 생일에 둘 다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배로 케이크와 작은 선물이 도착했죠. 엄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미자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가슴에 맺힌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증. 왜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인지, 왜 며느리는 그토록 처가만 챙기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미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출근하고 없었고 며느리도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처럼 다 내려놓고 말해보려 했던 그 마음이 또 다시 접혀 가슴속에 묻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아들 현석의 문자를 받은 것은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현석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 좀 빠진 것 같죠? 요즘 병원이 바빠서. 미자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는지 눈밑이 거뭇했고 볼은 홀쭉해졌습니다. 현서가 엄마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자 씨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서운함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요즘 너한테 많이 서운하단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많이 변했어. 처가엔 자주 가면서 엄마한텐 명절에도 안 오고. 현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요즘은 엄마가 정말 너무 외로워. 너희 처가는 비싼 선물에 해외여행에 나는 케이크 하나로 생일을 대신하고 현석이 미자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생일에 선물 안 드린 게 아니라 알아. 바쁘니까? 근데 내가 허리 수술할 때도 네가 얼마나 왔었니? 반면에 장모님이 감기 걸렸을 땐 바로 달려갔다며? 현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수술비도 다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신 거예요? 이번엔 미자 씨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생활비? 언제 생활비를 줬다고 그러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현석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매달 유진이 통해서 8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미자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돈을 받아봤다고 그래? 매달 반찬 가게 운영해서 번 돈으로 살았지. 현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작년 허리 수술비 900만 원도 못 받으셨어요? 미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900만 원? 무슨 소리야? 내 돈으로 수술비 다 냈는데? 그 말을 들은 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현서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가 어머니 생활비랑 수술비를 유진이한테 맡겼어요. 어머니와 유진이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자 씨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는 것보다 유진이가 챙겨드리면 엄마랑 며느리 사이가 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돈을 유진이한테 직접 주라고 맡겼는데 미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그런 생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현서가. 그럼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한 그 돈들은 유진이가 알았다면서 어머니께 직접 전해드리겠다고 했어요. 매달 생활비도 수술비도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자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은 늘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자신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장인어른 피부과 등록해 준 것도 피부과도 등록해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면서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줬다 생각했거든요. 유진이가 다 전해줬을 거라고요.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유진이가 어머니께 잘하면 서로 사이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현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니 댁이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응,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현석은 미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랑 애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오늘 많은 얘기했으니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구나. 현석은 일어서며 미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일단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해요. 유진이도 데려올게요. 아들이 떠난 후 미자 씨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나는 몰랐구나. 미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 안도감,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당혹감까지. 며느리가 대체 왜 그랬을까? 며느리가 왜 그토록 자신을 멀리했는지,
왜 아들이 준 돈을 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자 씨는 미리 예약해둔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허리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검진을 마친 후 미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집은 이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의 대화가 마음에 걸렸고 혹시 유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데려온다고는 했지만 애기도 할 겸 미리 가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미자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광교의 높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유진은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미자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침 근처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애도 자고 있고 집도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저녁에 보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자 씨의 가슴도 무겁게 닫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제 현석이와 했던 그 대화가 꿈은 아니었겠지?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미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아들이 말한 것처럼 유진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오늘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현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아까 출발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미자 씨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정리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석과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현석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 유진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엄마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병원 갔다가 근처를 지나게 되어서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했지. 현석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어색하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께 할 말 있지? 유진은 눈을 굴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현석 오빠가 제게 어머님 생활비와 수술비를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현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제대로 말해. 전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주지 않았잖아. 그래요. 안 줬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데요? 아들 현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내가 왜 매번 시어머니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깟 돈 몇 푼 내가 쓴 게 그렇게 아까워요? 어제부터 그걸로 들들 볶기나 하고. 미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그건 어머니께 드리라고 내가 준 돈이야. 내가 언제 당신 돈 필요하다 할 때 안 준 적 있어? 엄마랑 당신 좀 가까이 지내게 하려고 일부러 전해준 건데. 그래서요? 오빠가 직접 주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 맡겨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미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석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야지. 왜 돈을 전해주겠다고 해놓고 전달하지 않은 거야?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엔 깜빡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솔직히 왜 이런 돈을 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님, 반찬 가게도 하시고 수입이 있잖아요. 왜 계속 용돈을 받아야 하는지. 현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건 어머님의 선택이잖아요. 왜 우리가 매달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안 드리고 엄마한테만 줬으면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장모님한테 드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불편해요. 현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어봐.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 난 900만 원의 수술비뿐만 아니라 9천, 9억이라도 드릴 수 있어. 그리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인 거잖아?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돈이면 친정에나 보내지. 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말해봐. 방금 뭐라고 했어? 현석은 탁자 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빠르게 뭔가를 탐색하더니 화면을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어머니 드리라고 준 돈으로 내 부모님한테 보낸 내역이잖아?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도 의사 사위를 뒀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생각했지. 현석은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골프채 200만 원, 피부과 회원권 연 200만 원, 해외여행 300만 원. 미자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진아, 지금 내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알아? 이건 횡령이야. 다른 사람 돈을 가로채서 자기 마음대로 쓴 거라고. 오빠,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우리 부부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 돈이야? 현석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넌 내 부모님만 챙기면서 내 어머니는 무시했어. 그것도 내가 어머니께 드리라고 준 돈을 가로채서.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남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법이라 생각해서 그동안 처가에 잘해줬던 건데. 나도 앞으로는 처가의 모든 지원 끊고 너가 한 만큼만 대우할 거야. 용돈이나 이런 건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챙겨드려. 당신도 일하잖아? 당신 그거 시댁하고 처가 편 가르는 거예요. 알기나 해요? 편을 가른 건 당신이지. 앞으로 장인 장모님이 사위한테 어떤 대우 받을지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기 달렸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당신이 친정만 챙기고 우리 엄마한테는 병원비도 못 주게 할 사람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심지어 매달 생활비도 가로채고 말이야. 미자 씨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석아, 진정해. 아니에요, 엄마. 이건 진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무시했는데 어떻게 제가 진정하겠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한테 지금 화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빠 뒷바라지 했는데. 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바라지. 내가 한 건 뭐야? 내가 준 돈으로 내 부모님만 챙기면서 어머니는 외롭게 내버려두고. 며느리는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랑 당신이 한 편 먹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난 이제 못 참겠어요. 친정에 갈래요. 유진은 울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에는 미자 씨와 현석만 남았습니다. 현석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확인했어야 했는데. 미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현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미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석아,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뻐.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아들한테 돈을 바라겠니?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절대 유진이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드릴게요. 마음이라도 고맙다. 어머니, 제가 감사해야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머니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엄마, 맨날 일만 하시고 여행도 한 번 못 가셨죠? 이번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전북 부안의 한옥 고택을 예약해 2박 3일 효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전통 한옥에서 모자는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마주 앉은 두 사람. 미자 씨는 아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자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석아,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유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현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착하셔요. 하지만 전 이제 결정했어요. 미자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결정? 그때 말했던 것처럼 유진이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제부터 처가에 들어가는 내 돈, 내 시간, 내 정성. 그건 유진이가 어머니한테 해준 만큼만 알 거라고요. 미자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현석아, 그러지 않아도 돼. 괜히 부부 사이 틀어지면 어쩌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필요한 조치예요. 유진이도 이젠 알아야 해요.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께 해야 할 도리가 뭔지. 미자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태도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며느리와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유진이가 뭐라고 하던? 현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발끈했죠. 아니,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텐 그렇게 잘하더니.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건 내가 내 어머니한테도 그만큼 해주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넌 그걸 배신했어. 이젠 공평하게 내 방식 그대로 돌려줄게. 하고요. 미자 씨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기 친정도 함께 무시당하게 된 현실 앞에 선 거죠. 현석은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카드는 이제부터 어머니만 쓰시는 겁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사세요. 특히 허리 치료에 도움되는 것들요. 미자 씨는 카드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거 안 줘도 돼.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현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랑은 사실 별거 중이에요. 제가 따로 나왔어요. 현석아,
설마 엄마 때문에? 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유진이가 저한테 한 짓 때문이에요. 어머니께 드리라고 한 돈을 빼돌린 것은 물론이고, 알고 보니 제 계좌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빼내 자기 마음대로 썼더라고요. 미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서가 그래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거라. 자식 둘도 있잖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식들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도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바뀔 의지가 있는지. 둘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며 미자 씨는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매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한 번은 반찬 가게 앞에 새 간판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현서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다 챙길 거예요. 중간다리 같은 거 안 해요. 앞으로 어머니 일은 제가 나서서 할 거예요. 어느 주말 현석은 재래시장에서 산 반찬 몇 가지를 사서 어머니 집 냉장고에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찬 가게 그만두세요. 제가 모실게요.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이 내 낙이야. 그리고 아직은 충분히 할 수 있어. 현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몸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미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일부러 전달되지 않던 그 사랑이 이제는 직접 그녀에게 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